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김수희입니다. 학원이라는 화두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한 4세만 넘어가면 어머니들이 다 고민을 시작하시죠.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마나. 너무 학원도 많고 애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은 없고 아이는 또 그 학원에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하는데요. 학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있어서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어딘가에서 충족하려면 가르치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비용이 지출되고 또 아이의 그 소중한 시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원을 최소로 제일 적정하게 보내면서 또 아이는 훌륭하게 배우고 클 수 있나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시게 되시죠. 영어학원은 처음에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곳도 사실은 학원이에요.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4, 5, 6세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4, 5, 6세 때는 뭐가 제일 이제 크게 관건이 되냐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이가 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뭐 애가 영어를 조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어머니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는 얘가 빨리 다른 집보다 얼른 책을 읽게 되는 능력.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5세, 7세 이쯤에는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이제 파닉스죠. 그죠? 그래서 파닉스를 가르쳐요. 파닉스, 읽기, 거기에 기타 등등 이제 동요나 율동을 통해서 이제 뭐 발음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입학해요. 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8세가 되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어머니들이 답답해지고 애도 하나도 안 느는 것 같고 그 증세가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상하다. 이상하게 8세가 되는데 왜 7세 때보다 영어를 못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가르쳐도 그렇고 그게 영어 유치원을 졸업해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8세, 9세 요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확 잡아 끌어주는 그게 이제 잘 되는 학원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이제 보통 양심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유치원 때는 파닉스 가르치면 딱 깨끗하게 떨어지니까 되는데 요 부분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딴 데서 배우고 우리 학원은 3학년 때부터 오세요 하는 학원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 큰 학원도 보면 왜 다 3세 이렇게 3학년부터 입학생을 받는 이유가 요거 기간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가르치는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학원이니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코스가 자기네들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미국 교과서를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게 이 시기가 다 가르치는 게 미국 교과서예요. 미국 교과서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보는 것도 다 그거예요. 미국 교과서에서 얘가 1.2, 2.1 거기 어디 떨어지나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시기적으로 1, 2년씩 걸려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미국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진정 정답이라면 왜 10, 11, 12, 13세는 교과서를 안 가르쳐요? 그때부터는 그게 실종돼요. 교과서를 안 가르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교과서 갖고 하다가 갑자기 휙 날라서 이때부터 갑자기 토플하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막 그렇게 된 게 이 학원이 가는 코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나 학원이 주는 그 교과서 진도라는 게 굉장히 착각을 줘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미국 현재 아이들 미국의 애들과 무슨 영어 발달의 동시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착각을 주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그럼 미국에 갔어요. 이게 교과서 열심히 공부한 애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물어봐요. 너는 무슨 책을 열심히 읽었니? 한국에서 나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어.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외국어를 배울 적에 그 외국어가 상당히 한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그 동시성이라는 거는 그 문학적인 동시성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교과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엄마들한테 솔깃해요. 솔깃하거든요. 그 다음에 폼나 보여요. 미국 교과서 굉장히 폼나 보여요. 우리나라 교과서도 훨씬 이렇게 막 두껍고 폼나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면요. 우리나라 애들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과서를 1학년 때 1학년 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너무 시간적으로 전략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교과서 이만한 거 붙들고 하는데 1년 걸려요. 또 이만한 1년이요. 그러면 2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이제 되잖아요. 이제 3학년이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막 어려운 문제들 내면서 입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게 해결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열심히 배우는 애들도 어떠냐면, 여기 테스트 볼 적에는 굉장히 놀래요. 자기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쉬운 걸 못 풀지 싶고 챕터북을 익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집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 챕터북이 점점 향상돼 갖고 나중에 고학년 가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는데 이게 이제 또 고학년 올라가면 끊어져요. 이거 고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두꺼운 소설들을 잘 읽히는 학원은 없어요. 바쁘거든요. 토플 공부시키고 문제 풀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도리어 방학 때마다 인텐시브 코스 학원을 다니거나 또 아니면 뭐 3시간, 4시간씩 막 강의구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고학년 가면 읽은 책이 없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요. 애들이 왜 여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멍나는 데를 많이 보게 되면 이때 진짜 해야 될 거로는 이제 동사의 시제 부분의 드릴을 이때 아주 이제 거의 숙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뽑아서 하는데 뭐 그 책에 보통 학원에 가면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요만큼만 애들이 동사를 다 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진도 나가고 테스트 보고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시키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여기 단계의 가수 쪽에 그 부분이 메꿔져 있거든요. 그 메꾸는 게요. 그렇게 뭐 요 책에서 요 챕터 나가면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이걸 말할 수 있게 난 살 거다. 걔는 산다. 걔는 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걔는 그다음에 사지 않았다. 그 말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굴지의 어학원을 다 다니는 중학생 아이도 오면은 나는 사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쓰냐면 I wasn't but라고 쓴 애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이때 메꿔줘야 될 개념이 구멍이 난 채로 계속 어려운 단어만 외우면서 어려운 독해만 하면서 진도가 나가면 결국 그 중학교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구멍이 나 있고 그게 바로 중학교 내신에서 애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너희들 학원에서 무진장 어려운 거 배웠지? 그래, 그렇지만 너희는 요거 몰라. 그러고 내는 게 중학교 선생님도 영어 문제고 실제로 거기서 애들이 내신이 100등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렇게 학원을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려오냐. 바로 그 쉬운 문제가 이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공부한 해온 애들은 고학년이 됐을 때 고는 웬트인데 왜 비금 비걸이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요때는 뭐 교과서 하나 떼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는 그 개념으로서 철저하게 동사를 알 수 있고 동사의 시제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사적으로 고는 웬트는 이쪽 동네고 비금 비거는 이쪽 동네라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걸 길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세가 되면요. 이제 이때는 이제 3학년 요때부터예요. 이때부터는 학원들이 요 중에서 잘 된 애들을 뽑아요. 그죠? 학원에서 잘 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었고 몇몇 잘한 애들은 높은 클래스에서 이제 막 토플 이렇게 뽑죠. 그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들러리식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그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이 반 넣었다 저 반 넣었다 이렇게 이사를 하고 가는 게 이제 이 코스까지 이제까지 쭉 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3학년 때 요때로 제일 피크를 잡아야 될 거는 아이가 문학적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 정착이 안 되면요. 4학년 때 새롭게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챕터북 읽고 요 3학년 때는 그림이 사라진 책들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시키셔야 돼요. 라이팅이 여기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연령에서 멋들어진 라이팅은요, 그거는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보통 학원에서 하는 라이팅 기법 중에 하나는 이제 챕터북을 읽잖아요. 그럼 그걸 읽고 뭐 캐릭터 쓰고 플러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스토리 쓰고 그거를 천편일률로 많이 써요. 이게 편해요. 책 읽히고 쓰고 이게 연계가 돼 있고 가르치기가 쉬워요. 쉬운데 이때는요. 어머니들이 이때 라이팅 할 적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요. 아이가 뭐 문법적으로 개성하게 쓰고 못 쓰고 그거 속상해하실 게 아니에요. 애가 연필 잡고 영어로 뭔가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태클을 걸면 안 돼요. 근데 학원에 가면 태클을 자꾸 걸어요. 무슨 말인지 8, 9세 때는
그 아이가 쓸 적에요. 이거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글짓기 할 때 너 이거 문법 틀려 이러면 애들 글 안 써요. 이때는 다 안 써요. 왜냐면 애들이 이때는 생애 최초로 스스로 뭔가를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이렇게 문법적인 태클을 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상을 피고 감성을 열고 그걸 쓸 수 있는데 그걸 영어로 쓰기만 해도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뭐라도 쓰면 굉장히 좋은 시기. 근데 3학년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아이들 이제 이때는 틀린 문장으로 써도 좋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바른 문장을 많이 보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에서 제일 가르치기 좋은 건요. 많이 베껴 쓰는 거라 그랬죠. 이때부터 진짜예요. 꾸준히 베껴 쓰세요. 꾸준히. 그 베끼는 그 원본의 레벨을 높여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계속 써야 돼요. 좋은 논술학원 같은데 한국말 우리 국어 논술학원 가도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이만큼씩 되는 거 베껴 써오라 그래요. 그게 다 기본이거든요. 손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다 손으로 연습해야지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학년 때 라이딩 그렇게 잘 가르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라이딩 학원이라는 것이 라이팅 학원이 독립을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죠? 이때는 라이팅 학원 없어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에세이 학원 가면 에세이를 잘 가르치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애들한테 창의적인 글쓰기를 뭐 대박 잘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이때는 많이 베껴 쓰고 베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게 맞는 문장을 쓴 데이터를 아이들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감성적으로 폭이 넓혀진 거랑 이게 적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부터 시작하면 애들이요 겁나서 글을 못 써요. 자기가 틀리니까. 틀려도 된다 식이고 그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써야 돼요. 있을 적에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감성적인 글, 미국 아이들이 쓴 일기나 뭐 신문에 보면 뭐 컬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뭐 서평, 영화평 그런 것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미국 교과서 중에서 과학, 문학, 뭐 역사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그냥 백과사전 그걸 갖다가 베껴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백과사전을 카피, 컬러 카피 뜨셔서 그거를 붙이고 베껴 쓰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연습을 많이 시킨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면서 해야죠. 학원에 외국인 선생님이 앉아있다고 애가 말 잘하게 안 돼요. 그 선생님 말 잘 알아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되고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죠. 이때는 솔직히 레벨이 많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레벨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독해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향상시켜가는 거죠. 독해 문제집을 따로 풀어야 돼요. 독해 문제집은 이제 레벨이 무지 많기 때문에 서점 가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꾸준히 단계를 높여가셔야 되고